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창업화를 위한 기업의 성장성, 초과 수익을 위한 신성장 흐름, 냉철한 분석으로 산업의 미래를 분석해 흐름을 예측한다. 투자의 어둠에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유일무이 국내 최고의 강의가 지금 시작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요일날 대박 플러스를 진행하고 있는 김용준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한 이래로, 서울경제에서 이제 방송을 진행한 이래로 아마 최근이 가장 위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좀 상황들도 안 좋고,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러는 게 원래 이제 주식시장인데요. 최근처럼 사실 저도 힘들고요. 아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실 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제가 이제 이 방향들을 갖다가 억지로 껴맞춰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고, 우리가 좀 길게 보고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지속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이러다가 이제 급반전이 돼서 새롭게 어떤 변화가 생기면, 곧 조만간 웃을 날이 좀 다시 올 것 같습니다. 지금이 가장 하루하루 지내기가 좀 힘드시고요. 지루하고, 여러 가지 좀, 걱정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조금 좀, 주식이라는 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뭐냐면, 고도의 심리 싸움이라고 그러던데, 원래 이제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경제 쪽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회계 쪽의 전문가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심리학자들이 오히려 이제 주식을 더 잘한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이 주식이라는 게 철저한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는 이 심리에 흔들리게 돼버리면은 내가 결국 못 참고 결국은 물량을 다 내보내버리게 되면 그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팔아서 조금 밑에서 껴놓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이론상 가능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팔고서 다시 못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판 가격보다 다시 올라가게 되면 못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만 의미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버텨야 되는 이유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거고요. 정확한 방향을 읽고서 조금 힘들더라도 그 방향을 밀어붙였을 때 초과 수익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게 굴곡은 심합니다. 어떨 때는 이쪽이 좋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쪽이 좋을 때도 있는데 그걸 쫓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쫓아다닐 수가 없고요. 결국은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알박기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도 확실하게 가는 종목에 알박고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의미 있는 수익이 나오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판다, 기관이 판다, 수급이 안 좋다, 업황이 좀 이상해진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힘드셔도 참고 버티시면, 좋은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렇게 길게 남은 것 같지는 않아요. 거의 막바지에 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한번 실수를 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고생하셨던 모든 분들, 조금씩만, 참고 기다리시면, 곧 좋은 결과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부터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오늘 시황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곧 의미 있는 반등은 시작된다라고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거래소는 사실 빠진 게 없어요. 거래소는 빠진 게 없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안에도 이제 안을 좀 내용을 좀 따져보면은 지수는 빠진 게 없고요. 전체적으로 고점 대비도 크게 밀린 게 없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월봉으로 보더라도 크게 빠진 건 없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장기 박스권이고요. 최고점 대비로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진 건 없고요. 그리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상승세에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빠진 건 없어요. 다만 종목별로 어느 쪽은 여기 와 있고요. 어느 거는 여기 와 있고요. 이제 이러한 차이들이 있는 거고 이러한 차이들 속에서 지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들이 맞냐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이제 그런 표현을 좀 한 번씩 제가 쓰는데요. 음지가 곧 양지가 될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2단계 새로운 어떤 종목군들이 형성될 거다. 뭐냐면
지금까지 좋았던 게 계속 좋은 게 아니고요. 나빴던 것들이 좋아지는 상황.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의미 없이 아무것도 이유 없이 나빠졌던 것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제 얘네들이 음지에서 오랫동안 준비를 하다가 이제 양지가 돼가는 과정들이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과정들이 이제 곧 시작될 것 같고요. 시작되는 어떤 중심축에서는, 분명히, 2단계의 어떤 종목들이 탄생할 거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최근에, 많이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종목장이 시작되는데 종목장이 굉장히 화려하게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중장기 펀드는 계속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단기 펀드 애들은 물량을 내보냈다 들여왔다 하는데 길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중장기로 갈 수 있는 종목들만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지나고서 이제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이런 얘기 좀 잠깐 해보죠. 사실 뭐 메디톡스 같은 거 내가 여기서 갖고 있었는데 이거 의미가 있나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요동들이 있었고요. 이런 과정들을 견뎌냈을 때 주가는 이렇게 상당히 올라갔다. 사실 이게 바닥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상당히 고소행을 좀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보면 얘네들은 1세대 종목으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라오더라도 기술적 반등 이후 재차 횡보 내지는 흘러내리는 이런 패턴이 좀 보일 것 같고요. 지금 2세대 종목군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걸 찾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전까지 출발할 때는 음지였지만 이제 양지가 곧 된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 지금 바닥에 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것들 많이 있는데 이게 정말 양지가 돼서 2세대 종목군으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치고 나올 거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많이 빠졌네. 더 빠질 것 같아. 외국인이 팠네. 이런 얘기는 우리 시장에서 현재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여튼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 2세대 종목군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익을 말하다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요. 저희 쪽에서는 대박 플러스 쪽에서는 뭘 얘기할 거냐면 관련된 종목 쪽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앞부분과 그 연결되는 얘기인데 하여튼 2세대 종목군들이 탄생해서 곧 웃을 날이 오실 거니까 조금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준비한 내용들은 수익을 말하다 해서 보여서 아실 거고요. 지금 이제 LED라는 얘기를 했었죠. 예. 자, LED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LED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느 순간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LED가 고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얘기했어요. 서울 반도체 5만 원 갔을 때 더 간다라고 하고 앞으로 LED 개화한다고 그러고 난리를 쳤었죠. 근데 우리는 2만 원대 얘기를 해서 5만 원까지 올린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분명히 얘기했을 때 이제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한 38,000원 정도 하나요? 5만 원에서. 제가 분명히 상장일의 최고가 찍는다고 그랬는데 상장일의 최고가가 59,900원을 찍었고요. 이제 57,700원인가를 찍었으니까 뭐 이 정도면 상장일의 최고가를 찍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는 사람들이 모두 더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는 분명히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LED가 앞으로 더 커지는 건 맞는데 분명히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초과 수익을 내기에는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심하시고 현금화 시키시는 게 좀 나을 거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자, 이제 38,000원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대요. 뭐냐면 2분기도 좀 안 좋고요. 아직까지 뭐 좀 이러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다시금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는 다시 LED의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된다. 봐야 된다는 얘기는 오늘 산다 내일 산다의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매수 시점을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됐다는 얘기죠. 매수 시점을 결정할 때가 됐다는 얘기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움직임을 봐가면서 타이밍을 잡아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LED 업황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걸로 보는데, 어쨌든 LED의 업황의 최고의 개화는 결국은 하반기부터 진행될 거다. 사실 이제 상반기에 프리미엄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뭐 백열등 판매 금지 조치. 근데 알고 보니까 백열등 판매 금지 조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LED 쪽의 그 조명 쪽의 매출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았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백열등을 더 이상 못 만드는 건 맞는데 쌓여있는 재고는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반기 내내 재고 소진이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고 소진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게 조명업체들이
예전엔 형광등도 있고 뭐도 있었는데 최근에 유럽 쪽 애들 분위기들을 보니까 조명의 전 라인을 LED로 싹 100% 교체를 했더라. 나머지는 이제 의미 없다고 보고 생산 안 하고 LED를 완전히 교체를 하더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결국 LED가 이제는 앞으로 조명의 대세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단계, 그러니까 뭐 잠깐 서울 반도체 한번 보고 시작을 할까요? 예.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서울 반도체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우리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얘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자, 조금 길게 볼게요. 아예 그냥 장기 차트로 보겠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이게 이제 상장일의 최고가입니다. 58,000원이요. 2010년도 7월 달에 찍었고요. 결국 LED가 된다라고 하다가 좀 지연되면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형성을 했고, 이제 20,000원 정도에서 이제 하방을 잡고,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전체 상승에 대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00원부터 50,000원까지 갔으니까 2.5배 간 거죠. 2.5배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뭐 추가적으로 기간 조정이 조금 더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조정을 받을 만큼 저는 받았다고 일단 보는 거고. 그리고 얘가 제가 늘 주장하지만 고평가죠. 근데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장이 요만한 게 이렇게 커지는 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 시장 딱 전체적인 틀을 결정한 거에서 쪼개먹기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성장성이라는 건 이 안에서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영역이 커지는 것도 성장성은 맞지만 이 쪼개먹는 것보다 시장이 기본적으로 커지는 것들. 그래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고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맥락에서 오늘 종목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이나 내용적인 부분을 궁금하시면 뭐 물론 많이 했겠지만 그동안 이제 수익을 말하다 해서 LED 관련 쪽에 대한 얘기도 했던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요번 주에 수익을 말하다 해서 LED에 대한 이론적 얘기들을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오늘 종목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얘기들은 좀 빼고요. 종목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종목이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오늘 갑자기 어제 많이 빼더라고요. 어제 많이 빼면서 전저점을 이탈시켰는데 오늘 느닷없이 9%대의 상승을 확 들어버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형적인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차트를 한번 먼저 볼게요. 예. 자. 이제 요런 차트를 볼 때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번 차트로만 놓고 볼게요. 어제 분위기로는 완전히, 무슨 분위기냐면 전저점 이탈해가지고 확 내려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수급도 안 좋고 전체적인 장 분위기도 안 좋았고요. 그리고 뭐 제대로 반등도 안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뭔가 이상한 짓을 한번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딱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형적으로 내일 이탈할 거다라고 보고서 대부분 매도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더 좋은 게 뭐냐면 오늘 올리는데 이유가 없어요. 오늘 9%를 들어버렸는데 아무 내용이 발표가 안 됩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바닥 찍는 자리고요. 거래량도 형성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기관들이 좀 많이 샀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바닥 신호는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갖다가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먼저 좀 한번 봐야 되겠죠. 이런 회사가 지금 어떻다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이제 기업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2012년도에 매출 300억에 영업 손실을 얼마를 냈냐면 300억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부도나는 회사죠. 이 정도면은. 그리고 작년에 매출은 조금 올라왔는데 500억 나왔는데 적자가 300억이에요. 2년 동안 합쳐갖고 적자 누적된 부분이 얼마가 되냐면 600억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회사가 시가총액이 3천억을 넘어요. 그러면 이게 대체 뭐냐는 거죠. 근데 이게 기업이나 산업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 종목이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LED는 밸류체인을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인곳, 웨이퍼, 그리고 이제 EPI 칩, 이러고 여기다가 이제 조명과 IT 부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이익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쪽으로 갈수록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 이쪽으로 갈수록 조립 쪽이기 때문에 이익은 적게 나는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면 최앞단에 있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해를 가장 빨리 시켜드리는 방법이 태양광의 소재업체 하면은 예전에 OCI였죠. 그래서 OCI가 소재 쪽으로는 무조건 먼저 이익을 많이 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면서 얘가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뭐냐? 인곳을 만든다. 그럼 이제 그 몇몇 군데에서 이제 인곳을 만든다는 회사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사실은 그 회사하고 엄격하게 이제 경쟁력이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작년 말에 좀 돌았어요. 작년 말에 좀 업황이 좀 돌았고요. 올해 1, 4분기, 2, 4분기에 다시 적자로 돌면서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이제 계약을 안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1분기하고 2분기에 적자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애플의 구조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그 사파이어 인곳을 만드는 쪽에 LED 조명이나 IT 부품 쪽도 나가지만 그 애플 쪽에 뭐가 나가냐면 그 커버 글라스 쪽으로 해가지고 그 카메라 렌즈 쪽에 일정 부분 그리고 이제 지문 인식 쪽에 일정 부분이 납품이 되는 구조였는데 항상 그 애플 같은 데는 재고 누적을 시키는 부분하고요. 발주를 줬다 뺐었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LG 쪽으로 좀 물량을 몰아주니까 LG 쪽에 좀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요. 자, 하여튼 그런 부수적인 얘기들이 좀 있으면서 1분기, 2분기는 실적이 좀 안 좋은데 아마 3분기에는 확실히 턴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턴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돌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대체 LED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곳이라는 걸 만드는 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루만이라는 물질을 2050도 열처리를 해서 단결정을 성장된 결정체로 만든다. 뭐 하여튼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곳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 인곳이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TV 많이 볼 때 이런 원통형 같은 거를 많이 보셨을 거고요. 이걸 갖다가 얇게 잘라요. 그러면 요게 이제 한 장씩 웨이퍼가 되는 거고, 요게 보통 이제 뭐 어떤 전자적인 처리해갖고 반도체 웨이퍼를 가끔가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가기 위한, 이제 반도체는 보통 실리콘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 얘는 알루만이라는 걸 통해서 사파이어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이런 사파이어 인곳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보통 이제 원통형이 아니라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내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제가 원래 그림을 좀 못 그려서. 자, 그리고 하여튼간 요거에 대한 경쟁사는 미국의 누비콘, 그리고 러시아의 모노크리스탈. 근데 어쨌든 간에 생산량 기준으로는 세계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아직 누비콘이나 모노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아직 업황이 돌질 않았어요. 아직 업황이 돌질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LED의 소재 쪽의 부분이 완성 쪽, 그러니까 IT 부품 쪽하고 조명 쪽 관련해가지고 얘네들이 재고 누적이 많아서 아직까지 이쪽 단계, 밑에 단계로 발주가 안 나와서 지금 그러는 거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발주가 나오기 시작하면, 얘네들의 어떤 실적들은, 다시 긍정적으로 돌아가는데, 우선적으로 먼저 돌았던 게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인데,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돌면서 뭐냐면, 단가를 밑으로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오는 속도를 늦춰놓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단가 경쟁을 먼저 해서 시장을 조금 더 잠식해버리는 그런 쪽의 어떤 지금 전략들을 좀 사용하면서 원래 정상적으로 1분기, 2분기 돌았어야 돼요. 돌았어야 되는데 단가를 좀 눌러놨다는 부분은 좀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이런 인곳을 만드는 업체고, 이 인곳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웨이퍼 쪽으로 나가고요. 얘네들 웨이퍼 쪽은 또 완성해서 EPI 칩 쪽으로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얘네들이 이 인곳을 해서 쓰는 거는 결국 전방 산업은 조명 쪽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IT 부품 쪽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애플에 납품하는 구조. 그래서 애플에 납품하는 거는 양은 많아요. 양은 많은데 돈은 안 되고, 일단은 이건 매출을 구조로 가져가는 거고, 얘네들이 IT 부품으로 나가든지 조명으로 나가든지 그거는 자기네들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네들은 그냥 찍어만 내주면 알아서 자기네들 업체들이 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정상적인 이익 구조가 되면은 이쪽 소재업체 쪽의 이익의 그 기여도는 상당히 클 건데, 아직까지는 이게 확실하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순환이 잘 되고 있지는 않아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적적인 부분이 눈에 확 띄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2014년도 정도에는 대충 BEP 정도 맞힐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상반기, 1분기, 2분기 적자이지만 결국 3분기, 4분기 돌면서 전체적인 폭에서는 BEP 정도 맞힐 것 같고,
아마도 본격적인 개화는 내년에 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뭐 이렇기 때문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올해는 주가가 회복하는 기간, 내년에는 주가가 성장성을 반영하는 기간,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아마 지금부터 올 하반기까지는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패턴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9% 정도 올라간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얘네들이 지금 만드는 방법은 VHGA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다. 그리고 뭐 알루미나를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니까 뭐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들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좀 넘어가면 좋겠고요. 자, 하여튼간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실적적인 부분에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좀 봤을 때 이런 부분을 한 가지 좀 기억하실 것 같아요. 2011년도가 LED 업황의 최고 호황기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면 65%까지 영업이익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100억을 매출을 하면 65억까지 영업이익이 나오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가 이제 영업이익률이 점점점 떨어지는 구조였고, 이제 2011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44%까지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2014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적자폭이 확대되는, 그래서 거의 300억대, 300억대의 적자폭을 확대시키는 이런 구간들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게 본격적으로 회복기가 돌아오고요. 그 회복기는 먼저 어디서 확인되냐면 전방산업 쪽에서 확인되죠. 조명 쪽하고 나머지 쪽에서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의 본격적인 업황 개화는 지금 봤었을 때 언제 정도로 지금 보시는 게 맞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 3분기 이후부터 업황은 개선될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애플이 그 발주를 늦췄던 부분들이 신제품 출시와 관련해 가지고 다시금 발주의 양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차트 보고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게 봤을 때 좀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장기 박스권으로도 보여요. 예, 이거는 주봉인데요. 장기 박스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게 이제 보호에서 풀리고 나서 한번 주가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5만원의 고점과 이 정도의 저점.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한 3만원 정도 될 거고요. 3만원 쪽부터 위인, 요번에 이제 3만 한 1,000원, 2,000원 정도에서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거고, 당연히 올라가면 저항을 받겠죠. 4만원 가면 당연히 저항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조정을 받고 가는 흐름으로 봐야 될 거고요. 이 조정폭은 상당히 좀 제한될 거다. 그래서 이 조정폭을 정확하게 우리가 맞춰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짧은 조정은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좀 올라온다면 이거는 아마 차익 매물이 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박스권 상단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올해 예상되는 주가는 이거는 넘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5만 원은 넘기지 않을까. 하반기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 그리고 내년에 대한 기대치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는 넘겨서 좀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올해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상장일의 최고가 정도에 근접하는 수준에서 아마 올해를 좀 마무리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LED 쪽의 소재 쪽에서는 최고 핵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동안 업황이 안 좋았던 부분이 상당 기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업황이 좀 돌아가는 그런 시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이제 LG이노텍인데, 지금 LG이노텍을 지금 자꾸 이제 해석들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LED가 돌아서 자꾸 움직이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닙니다. LG이노텍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린 2010년도, 2011년도에 LED 업황 좋았다고 그래갖고, 얘네들이 무지하게 공격적으로 이쪽에다가 시설 투자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가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구조예요. 고정비가 감당이 안 되는 구조에서 일부 LED가 좋아지니까 그동안 재고 소진하고 매출이 좀 올라가는 건 맞겠죠. 그렇지만 얘네들이 진짜 움직이는 건 LED가 개화돼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뭐 때문에 움직이는 거냐면 애플의 의존도가 높아져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차트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예. 자, 많이 갔죠. 사실은 얘도 상당히 골치 아팠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상당히 골치 아팠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은 무지무지 좋았었습니다. 거의 거칠 게 없는데 그러면 얘가 진짜 움직이는 거는 애플의 의존도가 높아졌다 라고 하는 거고 애플의 카메라 모듈 쪽의 납품 비율이
전체적으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면 최근에는 이 비율이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70%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LG 쪽 관련된 종목에서 LG 디스플, LG 이노텍 얘네들의 그 근본적인 지금 방향들은 뭐냐면 애플의 의존도. LG 디스플도 디스플 쪽을 애플에다가 그 많이 납품을 하면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많이 좋아지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애플은 절대로 한쪽 기업만 밀어주지 않거든요. 적당히 길들이다가 물량을 빼서 딴 데다 넘겨줘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대한 실적을 보장을 못합니다. 그리고 애플도 똑같은 구조가 뭐냐면 연단위 계약이 아니에요. 연단위 계약이 아니고 얘네들도 월단위 발주예요. 그러니까 다음 달 느닷없이 발주량을 줄여버리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기본적인 방향은 애플 그리고 LG 얘네들이 연합해서 삼성과 대항하는 이런 구조로 지금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애플이라는 거는 문화를 창조한 데고요. 하드웨어적 기반은 약한데 하드웨어적 기반을 강화시키는 게 이제 삼성이었는데 삼성이 이렇게 갔었는데 같이 이제 이게 특허 분쟁이니 뭐니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얘네들하고 좀 이렇게 되고 이제 LG하고 좀 연합해서 가는 이런 구조로 보시면 이래서 지금 최근에 LG의 주가가 움직이는 거고 LG 이노텍도 LED 쪽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LED 쪽의 분명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얘네들은 지금 시설 투자를 좀 많이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의 실적이 좀 턴하는 시기를 언제 정도로 보냐, LED 쪽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LG 이노텍의 기업 분석이 아니라 LED 측면에서의 어떤 LG 이노텍을 보는 건데, LG 이노텍은 아마도, LED 업황만 놓고 본다면 4분기는 돼야지 본격적으로 돌 것 같습니다. 3분기까지는 지금 2분기가 지나면서 3분기부터는 웬만큼은 나아지겠지만, 확실하게 숫자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4분기는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거꾸로 보면 LG이노텍은 딴 거에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LED 업황이 돈다고 해서 이거 갖고 주가가 근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익 기여도 측면에서, LG이노텍이라는 회사가 전체적인 구조에서 LED가 요만큼인데, 얘네들이 조금 더 늘어나서 이익이 이만큼 올라온다고 해서 이 회사의 그 주가가 이제 긍정적으로 바로 바뀌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LG 이노텍은 LED 쪽에서 어디 쪽이냐면 IT 부품 쪽이라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이제 많이 얘기를 드려서 이해하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뒤에서 발광을 해주는 쪽인데 얘네들은 이쪽을 주력으로 하는 거고 이제 조명이라는 거를 하는 업체들이 지금 실적이 좋아진다고 그랬고 IT 부품 쪽은 아직 실적이 안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은 주력이 되는 게 IT 부품 쪽이 되기 때문에 IT 부품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된다. 이거는 뭐 이렇게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IT 부품 쪽이 주력이라는 거. 그래서 LG 이노텍은 4분기에 LED 쪽이 본격적으로 턴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움직이긴 좀 어렵다. 주가가 선반영된 측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IT 부품 쪽에 대한 어떤 연결과정. 그래서 IT 부품 쪽으로 본격적인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더 다른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면 모르지만 현재의 조건만 놓고 본다면 LG 이노텍이 크게 급등을 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 가장 관심은 사실은 서울반도체예요. 서울반도체라는 회사는 얘네들은 이제 다 가능해요. IT 부품도 가능하고요. 조명도 가능합니다. 근데 조명은 두 가지로 나누죠. 그러니까 가정용 조명이라는 거를 하나로 만들고요. 또는 자동차 쪽의 조명 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근데 조명을 굳이 자동차 조명을 분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 부품은 가정용 조명하고 다른 또 하나의 공정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부품으로서 자동차 안에 장착하기 위한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조명과 구분을 해서 자동차 조명으로 분리를 하는 거고 돈은 여기가 더 돼요. 이익은 여기서 좀 많이 나는 구조고 가정용 조명은 최근에 워낙 단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명 쪽도 이익 기여도가 괜찮지만 올라가는 매출 대비로 돈이 되는 쪽은 자동차 쪽의 조명 쪽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간 서울반도체는 기본적인 구조가 IT 부품 쪽도 가능하고 조명군도 가능하다. 근데 얘네들이 소위 말하는 아크리치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얘네들이 내고 있는 조명인데요. 저도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서울반도체에 가면 그런
표가 붙어 있답니다. 어디서, 백열등, 그러니까 에디슨의 백열등이 100년을 지배했다면, 아크리치가 앞으로 1000년의 조명 시장을 지배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문구가 붙어 있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 조명 쪽이나 아니면 LED 쪽을 주력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겠다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지금 계속 이 길만 지금 가고 있는 쪽이에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조명 제품군의 아크리치라는 부분이 지금 사실 굉장히 이제 이익 기여도가 좀 큰 쪽이고, 직화형 LED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에서 발광을 해주는 LED가 바로 뒤에 붙어 있는 방법, 위에서 이렇게 각도로 쏴주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조명이 있다라는 거, 이런 IT 부품이 있다는 거고요. 서울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보다는 이런 다른 쪽의 어떤 관련된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겁니다. 이게 이제 아크리치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이겁니다. 컨버터가 없는. 자, 색깔이 컨버터가 없는. 보통은 전기가 교류와 직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떨 때는 직류화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는 교류 전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교류와 직류를 변환시켜 주는 것들. 그래서 인버터라는 얘기를 하고요. 컨버터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게 다 붙어야 되는데 아크리치는 이게 없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생략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수명이 길다. 사실 LED 수명은 보통 보통 이제 형광등 같은 게 이제 2000시간 정도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기본 4만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4만 시간 정도 얘기를 하니까 보통 이제 10배, 20배, 30배, 40배,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사실 이거 하나 갖다 놓으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10년 이상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크리치의 수명이 길고, 디자인의 효율성이 높다. LED의 또 하나의 장점이 색깔 조절이 좀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는데, 그래서 이제 디자인 쪽으로도, 근데 이건 그냥 참고 자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예, 잠깐만 좀 보는데요. 이겁니다. 보통 이제 색깔 표현이 굉장히 자유로워서 디자인 쪽으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돼서 오히려 디자인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서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LED의 앞으로의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제가 뭐라고 많이 말씀드리냐면 산업을 단일로 보시면 안 된다. 앞으로는 모든 걸 융합으로 보셔야 된다. 하나가 성장하면서 다른 쪽과 연결해서 뭐가 된다. 그러니까 보통 IT라는 얘기를 했다가 여기다가 통신 환경을 붙여서 ICT. 이 ICT 환경이 헬스케어하고 연결이 돼서 원격 진료 보반이 되고 이런 식의 어떤 것을 통해서 계속적인 어떤 시장을 좀 키워가는 그런 부분에서 LED 쪽이 결국은 이러한 자유로운 색 표현이 가능하다면 디자인 쪽에서는 상당히 좀 활용할 수 있는 범위들이 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명 쪽이 지금 현재는 LED의 대세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ED의 지금 현재 주력은 IT 부품 쪽이 아닌 조명 쪽의 부분이고 조명 쪽에서 얘네들의 시장 선점에 가거나 아니면 시장을 키워가는 과정들이 지금 상당히 빠르다. 그리고 이제 서울반도체가 이제 하반기에 좀 기대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백열등 판매 금지 조치가 나왔는데요. 아까 실질적으로 재고 소진이 안 돼갖고 실질적인 매출 증가가 안 나왔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매출로 이어지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대형 유통을 할 수 있는 애들과 지금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북미 쪽이나 유럽 쪽의 대형 채널을 통해서 매출의 속도를 좀 붙일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 이제 키움증권 보고서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작년에 조명 쪽에서 매출이 한 80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한 1,500억 정도 예상한다. 이 정도기 때문에 작년 매출이 한 2~3배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서울반도체는 핫 이슈는 조명에 대한 판매 비중, 특히나 북미 쪽이나 유럽 쪽의 매출 가속도, 이것이 아마 굉장히 큰 키워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서울반도체가 작년에 9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걸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얘네들이 올해 1,800억 영업이익 가능하냐? 이런 시장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성장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얘네들 매출 구조, 아니 순이익 구조 장기적으로 10년 후에 1조까지 가능하냐? 시장 자체가 가능한 겁니다. 현재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 거니까요. 지금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LED 조명 과연 몇 개나 있나요? 근데 앞으로 LED 조명이 다 깔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면 LED 조명 업체들이 미래가 어떻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자,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반도체의 지금 핫 이슈는 조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하반기에 터지는 북미 쪽에 대한 매출 기여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2분기에 약간 지금 멈추고 있어요. 실적이 2분기에 좀 멈췄습니다. 멈췄다는 게 사실은 1분기보단 나아요. 1분기보단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 2분기보다 나쁘다는 얘기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조명업체들 특히나 이제 LED 쪽에 맨 끝단에 있는 조명업체들 같은 경우는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을 재고 소진을 하면서 2013년도부터 사실은 업황이 돌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 따라서 지금 서울반도체의 주가가 장기적으로 자 보시자고요. 서울반도체의 저점은 작년에 어디였냐면 작년 연초가 저점이었습니다. 작년 연초가 저점이었고 2013년도 내내 상승을 했어요. 지금 2013년도 내내 2012년도 말에 박스권을 그렸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참고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사실 얘가 출발하기 전에는 한 24,000원에서 2만원까지 들락달락. 얘가 그래도 나름대로 대형주인데 고점 대비 저점의 폭이 20%씩 밀었다 올렸다 하니까 사실은 출발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힘들었냐면 거의 1년 정도를 이렇게 고생을 시켰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이걸 갖다가 저희가 이제 매집 구간이라고 그러는데 매집이 끝나고서 이제 올려가니까 이렇게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가 됐던 게 수급이 됐죠. 그리고 실적이 그러니까 업황이 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적 기준으로는 이 가격까지는 형성하기 어렵지만 업황이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매수를 했죠.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국인들이 몇 주 정도 샀냐면 1,100만 주 정도 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1,100만 주라고 그러면 4만 원만 잡아도 4천억에서 5천억 정도로 매수한 거죠. 작년에 가장 외국인들이 많이 산 업종 중에 하나 아니면 종목군들을 본다면 LED 종목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네들 지금 이제 이쪽 그러니까 서울반도체 쪽을 한 1,100만 주 정도 샀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파이어 같은 경우를 한 120만 주 정도 샀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IT 쪽 했는데, 그쪽 종목도 거의 몇백만 주씩 샀고.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인들 쪽에서 집중적으로 샀던 업종 중에 또 하나가 LED 쪽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제가 볼 때는 장기 상승에 대한 기간 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기간 조정의 가격 조정은 거의 다 마무리된 거여서 기간이 얼마나 추가적으로 남았냐라는 얘기는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반도체에 대한 하반기의 기대치는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조명 쪽에 북미 쪽 관련 쪽 이런 쪽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시 얘네들도 지금 서울반도체 역시도 자동차 쪽에 대한 매출이 아마 올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한 이익 기여도도 상당히 클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이제 또 저희가 해야 될 종목, 이제 아까 말씀을 못 드렸던 게 누멘스입니다. 아까 입에서 자꾸 돌았는데 종목이 갑자기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왔고 이제 누멘스인데 자, 누멘스는 차이가 뭐냐? 누멘스는 특징이 뭐냐면 얘는 IT 부품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조명 쪽의 비중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IT 부품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매출은 삼성의 TV 쪽에서 거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보면 IT 쪽이 좋다라고 한다면 누멘스를 사야 되는 거고요. 조명 쪽이 좋다라고 한다면 서울반도체 사야 되는 게 맞죠. 완성치 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소재 쪽에서는 저 앞쪽에 뭐 어떤 업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누멘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삼성에서 웬만큼 먹고 살게 해줘요. 그러니까 LED 업황이 안 좋았던 시기가 언제냐면 2012년도, 2013년도, 2011년도, 2011년 말부터 2012년, 2013년 초반까지 대부분 안 좋았죠. 그럼 얘네들 실적을 한번 보시자고요. 실적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다른 회사에 비해서 크게 흔들리질 않았어요. 자, 여기를 좀 보시면요. 아까 보시니까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니 뭐 이런 데들은 여기 전부 빨간색이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빨간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한 매출 5천억에 뭐 한 200억씩, 300억씩 이익을 냈고 2013년도 하반기부터 좀 도니까 다시 이제 400억대 올라오고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프리미엄을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시장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힘이 얘네들한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근데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조명 쪽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리고 시장 자체도 얘네가 넓힐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코 누멘스가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고평가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로 프리미엄을 받기는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거. 그리고 누멘스의 하는 정확한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 부품 쪽이다. IT 부품이라는 건 결국 TV에 빛을 쏴주는 BLU 역할을 하는 거다. BLU 역할을 뭘로 하냐면 LED로 한다. 자, 뭐 이런 정도는 이제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말씀드렸으니까. 뭐 요 정도 단어가 이해되시면 그래도 이제 LED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얘네들도 물론 이제 조명 쪽을 하려고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 조명 쪽의 이익 기여도나 매출 기여도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멘스가 프리미엄을 받기 위해서는 양쪽으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실적은 웬만큼 나오고 영업이익도 웬만큼 나오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나온다. 자, 그래서 일단 얘네들은 TV 업황이 개선되는 게 가장 큰 수혜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삼성의 TV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누멘스의 주가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고 TV 업황이 안 좋다라고 본다면 누멘스의 주가는 초과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만. 예. 금호전기 괜찮아요. 금호전기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조명 쪽도 되고요. 얘네들 자동차 조명도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문제는 얘네들 자회사예요. 자회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를 했냐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더 리즈라고. 얘네들에 대한 금호전기하고 누미마이크로의 지원금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인 주가 평가를 못 받았고요.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명 쪽 관련 종목도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크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금호전기 같은 경우는. 근데 아마 저 자회사 부분만 잘 해결된다면 분명히 이제 금호전기에 대한 재평가는 상당히 다른 각도에서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자회사의 부분만 깨끗하게 해결된다면, 금호전기가 아마도 LED 쪽에서 거의, 최고의 어떤 상승률을 보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 자회사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 재무구조도 어느 정도 좀 개선돼 가고 있는 상태에서 자회사의 문제라고 하는 더 니즈에 대한 문제만 정확하게 읽어내시면,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초과 수익이 확실하게 이쪽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금호전기는,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됩니다. 금호전기, 누미마이크로 또 뭐까지 묶어서 보셔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더 니즈까지. 그래서 더 금호전기를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금호전기 좋다는 얘기만 기억하시고 딴 거는 기억을 안 하시는데 정확하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더 니즈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철저하게 체크하시고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더 니즈에 대한 상황 체크 안 하고 금호전기만 사시면은 나중에 금호전기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업체 중에, 나름대로 얘네들도 이제 조명 그룹으로 묶여 있는 데입니다. 우리 조명, 우리 ETI, 우리 ENL, 이런 것들이죠. 근데 얘네들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도 절대적인 비중이 IT 쪽의 비중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 조명 쪽으로 좀 가려고 그러고 조명 쪽에 대한 일부 특허를 좀 하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제품 개발이 완벽하게 된 게 아니고 매출이 올라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조명, 우리 ETI 같은 경우는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죠.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면서 얘네들의 투자 포인트는 뭐냐? 조명에 대한 부분을 완전하게 제품 개발을 해서 이게 양산으로 들어가서 매출이 뜨는 구조가 된다면 얘네들은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다소 얘네들이 LG하고 좀 관련이 있는 쪽인 것 같고요. LED 쪽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명, 우리 ATI를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뭐를 포인트로 찍으셔야 되냐면 얘네들에 대한 조명 완제품이 나와서 제대로 이것들이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투자의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조명, 우리 ETI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금호전기, 누미마이크로는 자회사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고요. 그리고 누멘스는 뭐냐면 삼성의 TV 시장이 커지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서울반도체는 뭐냐면 하반기에 조명 쪽에 대한 부분이 확대가 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은 좀 다른 얘기니까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뭐냐면 아마도 애플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다시 올라온다고 한다면 되는데 아마도 지금 저는 바닥에서 움직이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에 대한 관련된 얘기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이제 LED 관련 종목 그리고 LED 관련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LED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LED 관련주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각각의 분야에서의 그래도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종목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이제 뭐 LED 종목 중에서 이 종목도 있고 저 종목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종목이 뭐를 하는지 모르는 종목들도 꽤 있더라고요. LED 종목이요. 그러면은 그 라인 쪽에서 핵심은 아니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 드렸던 것은 단계별 나름대로의 어떤 비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들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금호전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서울반도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ETI 그룹이 올라갈 때는 뭐가 돼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분석하냐면 그거에 대한 흐름이 그대로 흘러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분석을 안 하시고 그냥 보고서 주가만 덜커덕 잡고 이게 빠진다 올라온다 그 다음에 차트가 살아있다 차트가 막혔다 뭐 이런 얘기를 갖고는 절대로 우리가 초과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보시면 지금 서울반도체는 차트상으로는 안 좋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흐름상으로도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3분기부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산업을 분석하고 산업을 이해하는 거고요. 결국은 차트로 결론은 안 났는데 산업을 분석하고 그 산업이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쪽을 정확하게 찾아낸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고생을 하지만 분명히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할 수 있는 데서 다소 힘들지만 우리는 시간을 좀 들여서 좀 바닥권에서 고생을 하지만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셔야 된다는 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갖고 미래의 어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